네, 벌써 이번 주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할게요. 먼저 환율과 고용 다운에도 하락하고 있는 국내 증시, 지금 시장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이 오늘 1,293원대에서 출발하면서 최근 들어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서 이제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자, 코스피 일중 흐름 보겠습니다. 양 증시 모두 1시 50분 기점으로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전일 대비 22포인트 빠지면서 0.8%대 하락, 2,465선 지나가고 있고요. 2,500선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흐름도 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시 50분부터 낙폭이 조금 확대되는 구간입니다. 1.8%대의 약세 흐름 보이면서 800포인트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수급 확인하시죠. 외국인이 이 거래에 연속 사들이더니 오늘 마지막 장에는 매도 우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971억 원대 매도, 기관은 2,600억 원대 사들이고 있고 그동안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순매수했었는데 오늘은 외인 기관 모두 전기전자 업종에서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거래하고 있는 시장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에서도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고 외국인은 특히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 섹터만 소폭의 매수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자,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오늘 조금 강한 섹터 테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비행기. 오늘은 항공주가 아침부터 잘 갔죠. 자, 항공주 열어볼게요. 항공주가 보통은 고환율과 고유가에 좀 타격을 크게 입는 업종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환율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간밤에 국제유가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자, 첫 번째 그래픽 열어볼게요. 자, 항공주 돌려주세요. 자,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연말 연시에 항공주가 바닥인데 그때 매수를 했을 때 3년 동안 가장 좋은 성과를 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주가 4분기에 성수기 모멘텀에 들어가고 이제 바닥에서 저가 매수 기회가 잘 오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했다면은 항상 좋은 좀 수익률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항공업계 관계자도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국제선 여객 사업에서 수익성이 회복이 본격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가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여객 사업도 있고 화물 사업도 있는데 여객 사업에 대한 수익성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잠시 뒤에 체크해 볼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고환율과 고유가의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WTI 선물 가격도 지난밤에 5%나 급락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저가 항공사들 이번 분기에 실적도 정말 좋았습니다. 저가 항공사 실적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티웨이항공, 제주에어, 진에어, 에어부산입니다. 공통점은 이제 전부 다 흑자 전환을 했거나 흑자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는데 컨센서스보다는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이 티웨이항공이 대형기를 도입하면서 노선을 다변화해서 좀 매출을 많이 끌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새로운 대형기를 7대나 더 도입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쪽에 대한 모멘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에어도 노선을 다변화했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드디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매출이 회복이 됐습니다. 에어부산도 3개 분기 연속 흑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저가 항공사는 잘 가고 있는데 대형 항공사들은 좀 울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객 사업은 계속 실적이 나고 있는데 화물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래요.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진 게 다 이쪽 사업에서 매출이 좀 깎여서 그렇고 다만 이제 공급 제약 때문에 다시 국제선의 운임이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화물 사업 쪽에서는 물동량 이제
옮겨야 되는 그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4분기부터는 운임이 반등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실적도 4분기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의 가장 큰 문제가 합병 이슈잖아요. 합병 이슈는 제가 좀 장기화 될 것 같다라고 이전에 좀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기업 결합을 승인했을 때 그 큰 산들을 넘어서 승인을 했을 때는 이런 유럽 노선 확대 매출이라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드릴게요. 자, 관련주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가장 시세가 좋은 건 제주항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티웨이 홀딩스가 가장 시세가 좋았었는데 윗골이 달면서 시세를 반납했고요. 제주항공이 10%, 티웨이 항공이 7%,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진에어가 따라가고 있고 대형주 안에서는 한진칼이 현재 가장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음 테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별 이슈를 아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보면 조금씩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 가위 치료제입니다. 이 툴젠 사실 이야기를 월요일부터 계속 보고 있다가 이번 주에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지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시세가 나왔더라고요. 어제 그 영국의 의약품 규제기구에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유전자 편집 치료제 카스거비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유전자를 이렇게 딱 떼내가지고 그걸 치료제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카스거비라는 게 한 번만 투약을 해도 병을 완치할 수 있다고 하고 이게 만약에 시판에 나온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멘텀이 뭐냐면 이게 영국에서 지금 승인을 받았잖아요. 12월 8일에는 FDA의 시판 허가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 이슈가 좀 끌고 갈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미 툴젠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관련주들이 정말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제가 세보니까 한 달 안 돼서 52% 올랐고 다른 관련주도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근접한 관련주로 분류되는 게 바로 툴젠이거든요. 코넥스 시장에서 한때 시가총액 1조 원을 기록하던 대장주였다고 합니다. 이 종목 신규 상장주고요. 2013년에 최초로 그 유전자 가위 쪽으로 이제 기술을 만들었는데 지금 크리스퍼 카스 연구라고 해서 이게 그 유전자 가위 관련 치료제입니다. 이거 지금 개발하고 있는 선두주자가 툴젠인 거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에 첫 임상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관계자는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제 일상 시작하는 거면 신약 개발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시장에 풀릴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크리스퍼 카스 9에 대해서 또 이 선 발명자가 누군지 또 UC 버클리 쪽과 지금 계속 좀 씨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쪽 이야기도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릴게요. 자, 툴젠 이외에도 유전자 가위 치료제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마크로젠, 이 종목도 지금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했고 인트론 바이오도 유전자 가위 기술을 도입을 했고 오리엔트 바이오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인데 이 종목도 툴젠으로부터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흐름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툴젠 지금 일부 흐름 보시면요. 최근에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11월부터 이제 10월 말 11월부터 한 주가가 50% 넘게 급등을 했고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그 상승률을 더 많이 확대를 한 거거든요. 5일선, 21선 지금 잘 추세를 유지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이외 관련주들도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